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어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었죠. 대한민국 정치 얘기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월 6일, 그리고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1월 7일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수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결국에 미국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발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이양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며 계속해가지고 법적인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과정 속에서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월 7일이었죠. 깜짝 놀랄만한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이었죠.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즉 현재 지금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 합중국의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살아생전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점거당했다라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글쎄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살아생전 처음 듣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 얘기를 딱 처음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시위대가 정말 좀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아닙니까? 미국. 그렇게나 공권력이 강하고 그렇게나 경찰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 국회의사당이 점거를 당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국조차도 시위대가 그런 식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바이든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시위를 키웠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 혼자만 갖고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런 식의 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시위가 애당초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미국 시간으로는 1월 6일, 한국 시간으로는 1월 7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가지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을 하는 것인데요. 상원의장이 이 합동회의를 주도하게 되고요.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통령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펜스 부통령입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저런 식으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발표하는 거, 그거는 원래 관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형식적인 어떤 공식적인 절차로서 발표하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관례적인 행사에 대해 가지고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펜스 부통령에 대한 넓은 재량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면서 선거인 개수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 펜스 부통령의 재량권이 확보가 돼가지고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여부를 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게 이제 1월 6일,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래 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관례적인 행사였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펜스 부통령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펜스 부통령이 이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해야 된다, 이거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지자들한테 강조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압박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같은 경우는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펜스 부통령이 차후에 자기 대권 행보를 생각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손절을 하고 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로 놓고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갈등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손절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해당 보도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와 CNN 등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처음에 저런 식의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가 아니라 뉴욕타임즈와 CNN이
타임이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CNN, 뉴욕타임즈 이런 식의 거대 언론사들이 어떤 식의 지금 이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펜스 부통령이 마지막 선거 유세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조지아주의 선거 유세에 가가지고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표가 개표가 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 때까지 그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봐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웬걸 펜스 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펜스 부통령은 결국에 바이든에 대한 당선을 선언했습니다. 의회의 인증 절차까지 완료가 되었죠. 결국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손절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상 자기의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저런 식의 결정을 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여러분 혹시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써놨던 글 1월 6일 날 DC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모여있는데 펜스 부통령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결과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집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화가 났던 정도가 도를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다음과 같은 기사, 너무나 충격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점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과정 또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과 저런 식으로 충돌까지도 있었고요. 펜스를 지금 무너뜨리고 저렇게 지금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벽을 타고 올라가기까지도 해요.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국회의사당 점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내부로까지 지금 들어가가지고 낸시 펠로시 의원실까지도 저런 식으로 차지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피신하기까지도 하고 의자 밑에 숨는 이런 장면이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왜 벌어졌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시위대가 국회 내부로 들어온다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입니다. 미국. 공권력이 그렇게나 강하고 경찰력이 그렇게나 강하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위대가 지금 국회의사당 내부까지 들어왔다. 저는 애당초 저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건이 현실화가 됐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저런 식의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바이든 쪽에서는 어떤 식의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습니까? 트럼프 지지자들과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프레임을 그대로 지금 씌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까? 임기 2주 남은 거 그거조차도 뺏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지금 국회의사당을 점거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이든 쪽에서 시위대가 의도적으로 국회의사당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상 잘 막지 않고 경찰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뭔가 트럼프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가지고 들여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당시의 현장을 담은 비디오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비디오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같은 경우는 경찰이 저런 식으로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내 뭔가 좀 뒤로 빠져라 라는 식으로 아무런 거의 제지도 없이 그냥 비켜줍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게 지금 그렇게나 공권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경찰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미국의 모습입니까? 사실상 저거는 지금 시위대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냥 허용해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당 지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집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 사람이 있죠. 저 가운데에 지금 확성기 같은 걸 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아드리안 모로라고 하는 언론인이 저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찰들이 사실상 그 시위대를 막는 거를 포기를 해버리고 안으로 들여보내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사당입니다. 그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바이든 쪽에서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믿겨지지
밝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그런 사건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내재하고 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결국에 저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결국에 보수파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